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월간 영웅 2부 할 차례고요. 오늘 2부에 속한 6장부터 10장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6장 10루타 종목을 찾아라. 10루타 종목을 찾아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다. 집 근처에 없으면 쇼핑몰을 살펴보거나 특히 직장 주변을 뒤져보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은 유망한 기업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펫보이즈의 임직원, 법률가와 회계사, 공급업체, 광고 대행사, 간판 제작자, 신규 매장의 건물주, 심지어 사무실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회사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틀림없이 지켜보았을 것이다. 18만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매주 900만 명의 급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또 어떤가? 이 회사는 역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종목 중 하나다. 1961년에 기업을 공개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수익이 증가했다. 이 회사는 부채보다 2배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 둔화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18만 고객회사의 임직원들은 분명히 ADP의 성공을 알 수 있었다. ADP의 주요 고객이 대형 증권사이므로 월스트리트 관계자 절반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성공 주식을 고르려고 애쓰지만 성공 주식 또한 우리를 고르려고 애쓰고 있다. (7장) 주식을 샀다. 그런데 어떤 유형일까? 하운드투스는 의자에 앉아 인기 브랜드 화장지 5개를 두고 두께와 흡수성을 비교하는 컨슈머 리포트 기사를 읽는 사람이다. 화장지를 샤민으로 바꿀까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샤민의 제조회사인 P&G에 5,000달러를 투자할 때 과연 화장지를 고를 때만큼 시간을 들여 이 회사의 연례보고서를 먼저 확인할까? 주식부터 사고 연례보고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넣기 일수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재현과도 같은 습관이지만 다행히 쉽게 고칠 수 있다. 식료품을 살 때만큼의 노력을 종목을 선정할 때 기울이면 된다.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아기를 키우는 부모나 주변 친지들이라면 팸퍼스의 인기를 누구나 실감해 보았을 것이다. 팸퍼스가 P&G 제품이라는 사실은 포장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팸퍼스가 잘 팔린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할까? 회사에 대해 먼저 조사해본 투자자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선뜻 사지 않을 것이다. 5분만 들여다보아도 P&G가 생각보다 거대한 회사고 이 회사의 매출에서 팸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그 회사 주식 매입을 고려한다면 우선 해당 제품이 성공할 경우 회사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기업은 움직임이 둔하다. 코카콜라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6년 동안 3배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2년 안에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P&G나 코카콜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대기업을 상대로 잘못된 희망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회사가 워낙 거대해서 주식이 굼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은 고속 성장이다. 그래서 조건이 동일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형주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6가지 유형. 기업의 주식 유형을 구분할 때 나는 먼저 해당 업종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규모를 구분한 다음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국가 경제나 산업에서 성장률을 따지듯이 개별 기업에도 성장률이 있다. 자동차 제조에서 구두 닦기, 햄버거 판매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실체가 무엇이든 성장이란 지난해보다 올해에 더 높은 실적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산업의 성장률을 추적하는 그 자체가 그 산업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성장 기업이라고 부를 때는 확장 일로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회사는 매년 매출, 수익, 생산 면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6가지 유형 중 성장 주식은 3가지다. 나는 이 성장 주식을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로 구분한다.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성장할 만큼 모두 성장했거나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오느라 지쳐서 주춤한 탓에 저성장주가 되기도 한다. 머지않아 모든 고성장 업종은 저성장 업종으로 바뀌고 수많은 분석가와 예언자들은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언제나 그대로 이어질 것처럼 믿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바뀌는 법이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2에서 4% 수준으로 성장하는 저성장주가 많지 않다.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도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 성장이 곧 회사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저성장주의 투자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대형 우량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기업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성장한다. 언제 어떤 가격에 매수했느냐에 따라 대형 우량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대형 우량주는 내가 대개 30에서 50% 이익을 바라보고 매수하는 종목이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대형 우량주를 매도한 뒤 주가가 오르지 않은 비슷한 종목에 대해 이런 투자 과정을 되풀이한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대형 우량주 일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경기 침체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형 우량주는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고성장주. 고성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연 20에서 25%의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적중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저성장 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될 수 있다. 성장률이 연 2%에 불과한 호텔 업종의 경우에도 메리어트는 지난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면서 연 20%씩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성장주는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의욕만 앞섰다가 작은 부족에 직면한 신생기업들은 위험하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고성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최고의 종목이다. 나는 대차대조표가 건전하고 큰 수익을 보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여기에 숨은 투자의 비결은 이 종목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그만한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경기순환주.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한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면 경기순환 기업은 번창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경기순환주는 주식의 모든 유형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유형이다. 사람들은 포드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형 우량주인 브리스톨 마이어스처럼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약세장이나 국가 경제 침체기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와 같은 대형 우량주가 50% 하락한다면 포드와 같은 경기순환주는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처럼 포드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회생주. 회생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짓눌려 파산법 11장에 따라 간신히 염려하는 기업들이다. 회생주는 클라이슬러처럼 파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위기 속에도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다. 크라이슬러, 포드, 펜센트럴,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즈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이 입증했듯이 회생주는 잃었던 기반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나는 클라이슬러에 투자해서 주주들에게 많은 수익을 돌려주었다. 1982년 초에 $6의 가격으로 매입한 주식은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5배가 되었고 5년 안에 15배로 급등했다. 펀드에 보유한 주식 가운데 더 오른 종목도 있었지만 이만큼 펀드 실적에 영향을 미친 종목은 없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클라이슬러만큼 투자 비중이 높았던 종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펜센트럴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회생기업도 있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애초에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던 무수익 자회사를 처분한다. 처음에는 이 불운한 자회사를 인수할 때도 기업은 사업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따뜻한 박수갈채를 보냈었다. 나는 이것을 사업 다악화라고 부른다. 사업 다악화의 유일한 장점은 일부 기업이 계속 악화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회생기업으로 부활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자산주. 자산주란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는 값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자산은 현금 무더기처럼 아주 단순할 수도 있다. 때로는 부동산이 자산이 되기도 한다. 현재 나는 리버티라는 미디어 및 보험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TV 방송권의 가치만 해도 내가 매수했던 가격보다 높다. TV 방송권이 주당 $30고 주식이 주당 $30에 거래되었으니 계산기를 꺼내 $30에서 $30를 빼보라. 나는 이 값진 보험회사의 주식을 공짜로 매수한 셈이다. 주식은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운영해오면서 한 유형으로 시작해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주식을 수없이 보았다. 고성장주는 한때 잘 나가지만 나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달린 사람처럼 탈진하고 만다. 어떤 고성장주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조만간 지쳐서 한 자릿수 성장률의 저성장주나 대형 우량주로 안착한다. 산업의 번창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고성장주는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사업 다악화를 추진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회생주로 전락한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를 좋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이 종목을 치워놓고 20년 동안 잊고 지내도 상관없다. 하지만 텍사스항공을 매수했다면 잊고 지내서는 안 된다. 허약한 경기순환주를 끌어안고 경기 침체기를 지내는 것은 곤란하다.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투자 논리를 개발하는 첫 단계다.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떤 논리가 성립될 것인지 알 수 있다. 8장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들. 내가 선호하는 회사는 단순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평범한 회사는 우선 이해하기 쉽다. 도넛이나 자동차 타이어는 내가 직접 소비해온 것이라 제품에 대한 감이 있지만 레이저 광선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감을 잡을 수도 없다.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내가 꿈꾸는 완벽한 기업의 속성 중 하나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 완벽한 종목은 완벽하게 단순한 사업을 하고 이름이 완벽하게 따분한 회사여야 한다. 회사 이름은 진부할수록 더 좋다. 기회를 남보다 일찌감치 발견한 투자자들은 종목 이름이 지루하고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주식을 몇 달러 싸게 살 수 있다. 2. 따분한 사업. 이름이 따분한데 사업마저 따분한 회사를 만난다면 나는 더없이 신난다. 크라운 코크 앤드 실은 캔과 병뚜껑을 만드는 회사다. 이보다 더 따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크라운 코크 앤드 실의 주가는 결코 지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회사에는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는다. 결국 회사의 뛰어난 실적이 알려져서 어쩔 수 없이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이 매수를 시작하면 주가는 더욱 높이 뛰어오른다. 3. 혐오스러운 사업. 지루한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 나은 경우는 지루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사업을 하는 회사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구역질하며 외면하는 사업일수록 이상적이다. 인바이로다이는 이름이 이상하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이다. 인바이로다이는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분야의 업계 2위, 플라스틱 빨대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1985년에 인바이로다인은 핫도그와 소세지의 껍질 같은 장 부산물을 생산하는 이 분야의 선도기업 비스케이스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유니언 카바이드로부터 비스케이스를 헐값에 사들였다. 이어 1986년에 음식 포장에 사용하는 PVC 필름의 선도적 제조업체 필름코도 인수했다. 이러한 인수 결과로 이 회사의 이익은 1985년 주당 34센트에서 1987년에는 2달러로 증가했다. 나는 이 종목을 1985년 9월에 주당 3달러로 매수했다. 1988년에는 고가가 36.88달러까지 올랐다. 4. 분사한 회사. 시카고 로아이드에서 분사한 세이프티 클린이나 인터스테이트 백화점에서 분사한 토이저러스처럼 큰 회사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하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많다. 대규모 기업들은 굳이 회사를 독립시켜 이 회사의 경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만들지 않는다. 분사한 회사의 경영 문제는 결국 모 회사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사하는 회사들은 대개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독립된 회사로 성공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분사에 대해서 듣거나 신규 회사의 주식을 일부 받은 투자자는 즉시 해당 회사를 조사하여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분사가 완료된 후 1, 2개월 뒤에는 신임 관리자와 임원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는지 확인하라. 만일 그렇다면 임직원들이 회사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5.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분석가가 조사하지 않는 회사.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보유하지 않는 주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분석가들이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주식이 성공할 가능성은 2배로 높아진다. 나는 전문가들이 포기한 왕년의 인기 주식을 매수하는데도 열정적이다. 클라이슬러와 엑손이 그러한 예다. 많은 전문가가 클라이슬러와 엑손의 시세가 바닥을 칠 때 등을 돌렸지만 두 회사 모두 이후에 극적인 반등을 시작했다. 6.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연관이 있다고 소문난 회사. 유독 폐기물 처리 업종처럼 투자의 완벽한 업종도 생각해내기 힘들다. 어느 날 고형 폐기물 회사의 임원들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나는 무척 기분이 들떴다. 이들은 내가 매일 보는 틀에 박힌 복장이 아니라 고형 폐기물을 뜻하는 솔리드 웨이스트가 인쇄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솔리드 웨이스트 볼링팀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셔츠를 입겠는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임원들이다. 만약 당신이 운 좋게 웨이스트 매니저먼트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약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7. 의무란 사업을 하는 회사. 장례 서비스 회사인 SCI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휴스턴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전국을 돌며 영세한 지방 장의사들의 영업권을 사들였다. 미디어 지주회사 게닛이 소도지 신문사들을 사들인 것과 같은 전략이었다. SCI는 곧 일종의 맥도날드 같은 장의사 체인이 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 회사는 장의사 461명, 묘지 121곳, 꽃가게 76곳, 장례용품 제조 및 공급업체 21곳, 관유통 대리점 3곳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장례보험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SCI는 장례보험 판매로 즉시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모인 자금은 복리로 증식된다. 회사가 매년 5천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판매하면 장례를 치르는 시점에는 수십억 달러로 불어난다.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이 장기간 기피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회사는 완벽한 기회였다. 이 회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모든 일이 막힘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부채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월스트리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1986년이 되어서야 기관 투자자들이 SCI에 본격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했고 현재는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종목은 월스트리트의 관심을 끌기 전에는 20루타를 기록했지만
정작 관심을 받은 후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크게 뒤처졌다. 8. 성장 정체 업종. 나는 고성장 업종보다 플라스틱 나이프나 포크 제조 같은 저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특히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성장 정체 업종은 경쟁에서 자유롭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SCI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방어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SCI의 경우처럼 계속 사세를 확장하며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9. 틈새를 확보한 회사. 나라면 20세기 포크스를 보유하느니 인근 채석장의 주식을 보유하겠다. 채석장 사업은 보석 사업보다 확실히 안전하다. 보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내의 다른 보석상, 전국의 보석상, 심지어 해외의 보석상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브루클린의 하나뿐인 채석장을 보유한다면 사실상 관련 업종을 독점하는 셈이 된다. 채석장이 가치 있는 이유는 아무도 경쟁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먼 거리에 존재하는 경쟁자는 굳이 바위 덩어리를 다른 영업지역으로 끌고 오지도 않는다. 운송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 판매권이 회사나 주주에게 의미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 어떤 분야에서든 독점 판매권을 얻으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10.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의 회사. 나라면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약품이나 청량음료, 면도날 또는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주변에 꾸준한 소비를 겨냥한 사업이 널려 있는데 굳이 변덕이 심한 사업에 매달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11.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자동 스캐너 제조 회사보다 스캐너를 설치하는 슈퍼마켓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스캐너 설치로 3%가량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이 슈퍼마켓 회사의 이익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12.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보를 확인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경영진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에 대한 보상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13.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매입된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은 주당 순이익의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회사가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하면 회사의 전체 수익이 변함이 없어도 주당 순이익은 2배로 뛰게 된다. 9장 내가 기피하는 주식. 내가 기피하는 종목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서도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다. 인기 종목의 주가는 대개 잘 알려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이 높은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과 공허함이므로 상승할 때만큼이나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다. 분석가들이 두 자리 성장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하는 순간 산업은 기울기 시작한다.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후발 경쟁 업체의 모방이다. 제2의 암흑개를 조심하라. 내가 기피하는 또 다른 종목은 제2의 IBM, 제2의 맥도날드, 제2의 인텔, 제2의 디즈니라며 성가시게 주변에서 추천하는 것들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2의 암흑개는 결코 암흑개가 되는 법이 없다. 실제로 누군가 어떤 주식을 제2의 암흑개라고 추천하면 모방 종목뿐 아니라 이 종목이 모방하려 한 원래 종목마저 이미 전성기는 지난 경우가 많다. 사업 다각화 기업을 피하라. 수익성 높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인상 대신 터무니없는 기업을 인수하며 돈을 날리는 일이 많다. 사업 다각화를 넘어 사업 다악화를 작정한 기업은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사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업 매물을 찾는다.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 다악화에는 딱 2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인수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사업 악화로 망해가는 회사가
구조 조정을 결정하면 회생주에 투자할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 위대한 인수의 시대가 1973년부터 74년까지 이어진 시장 붕괴로 막을 내리자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총명함을 자랑하는 최고의 인재들도 기대만큼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아무리 유능한 경영진이라고 해도 두꺼비를 인수해 모두 왕자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소문주를 조심하라. 이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올린 이익을 확인하느라 수고할 필요가 없다. 대개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소문주를 대할 때 회사 전망이 그토록 대단하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매수 욕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회사가 실질적인 실적을 보여줄 때까지 주식 매수를 미뤄야 한다. 수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실적이 입증된 이후에 투자해도 심로탄은 만들어낼 수 있다. 고객에게 휘둘리는 회사를 조심하라. 제품 중 25에서 50%를 한 기업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회사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SCI 시스템즈는 건전하게 운영되는 회사로서 IBM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납품업체다. 하지만 언제 IBM이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할지 아니면 부품이 필요 없게 되어서 계약을 취소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고객 하나를 잃었을 때 파국을 맞이할 수 있는 공급업체라면 나는 투자를 제고하겠다. 10장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때로는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하락한 후 회복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투자자들을 회의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이익과 자산을 기초로 주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동네의 빨래방이나 약국을 선택하거나 아파트를 사기 전에 분석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때때로 잊기 쉽지만 주식이란 복권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어느 차트에서든 이익선과 주가선은 나란히 움직인다. 주가선이 이익선을 벗어나더라도 곧 다시 이익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결국 주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다. A본 프로덕트를 보면 이익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1958년에 3달러였던 주가가 1972년에 140달러로 뛰어올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회사를 두고 낙관론이 넘쳐났다. 그 결과 이익보다 주가가 과대평가되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그 환상이 깨졌다. 이익이 무너지자 주가도 따라 무너졌고 붕괴 조짐은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붕괴가 시작되기 10개월 전에 이미 포브스지는 특집 기사에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5가지 방법에 따라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1. 비용을 절감한다. 2. 가격을 인상한다. 3.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 4.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린다. 5. 적자 사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중단 혹은 매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조사할 요소다. 이렇게 해서 오늘 2부의 6장부터 10장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1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2부를 더 완료할 거고요. 오늘 공부 같이 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죠. 좀 조정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거나 대주주거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조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자산을 다 팔아버리진 않겠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있고 꾸준히 벌고 있는 회사를 매수하셨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싼 가격에 더 물량을 늘려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투자도 공부도 다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